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장례식에 올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TV에서 장례식 장면을 보다가, 뉴스에서 고독사 이야기를 듣다가, 혹은 혼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의 말입니다.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이 질문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한 번에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조용하고 서늘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질문은 더 깊고 더 날카롭게 마음을 찌릅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이 많지 않고, 생일이 지나도 알림이 조용하며, 주말은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뭔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이 질문은 약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한 번쯤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오래 서 있던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가 적은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장례식에 올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삶이 초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례식이라는 상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사람이 장례식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공포라기보다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장례식은 남겨진 사람들이 한 인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관계의 숫자를 성과처럼 다루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SNS의 친구 수, 연락이 오가는 빈도, 축하 메시지의 개수는 마치 인간의 사회적 가치처럼 작동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장례식은 삶 전체의 최종 성적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잘 산 인생, 적게 오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관객에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많이 모인 사람은 많이 만난 사람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깊이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숫자는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일수록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으며 때로는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를 줄이며 살아온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온 이유를 조금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것이 무능이나 결핍 때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관계를 줄이기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피상적인 대화에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내보일수록 이용당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감정을 소모하는 만남이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관계를 적게 맺는 삶은 사회적으로는 낯설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정직한 삶입니다. 아무나 곁에 두지 않겠다는 결정은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진지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외롭지 않냐는 질문이 남긴 상처에 대하여. 관계를 적게 맺는 사람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나의 기준을 전제합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와 어울려야 정상이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할 때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깊이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도 괜찮은가라는 사회적 질문을 계속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여러분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의 압박입니다. 네 번째, 장례식에 사람이 적다는 것은 삶이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무게는 남긴 흔적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했는가로 측정됩니다. 조용히 살았던 사람의 삶은 쉽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며 의미 없는 관계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은 삶을 얕게 소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례식에 올 사람이 적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함부로 늘리지 않았다는 뜻이며 관계를 진지하게 다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5번째, 기억되는 삶과 잘 산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된다는 것은 타인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지 반드시 옳거나 깊은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잘 산 삶이란 조용히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삶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타인의 기대보다 양심을 선택했는가? 내 감정을 억지로 배신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잘 산 삶입니다. 그 답은 장례식장의 인원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6번째, 불안해하는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 마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완전히 혼자라는 상상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뿐 여러분의 삶이 이해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미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올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한 삶을 칭찬하지만 조용한 삶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았고 누군가는 강요받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박수로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다시 그 질문이 떠오르더라도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았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